아니 무슨 애한테 그런 걸 구구절절히 설명하나요 선생님? 많은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세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온 몬테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몬테소리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제가 그 국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처음 공부를 딱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여쭤봤는데 전혀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아이를 키우고 계셨는데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너무 해주고 싶다. 또 너무 좋은 교육이라서 배우고 싶은데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될지를 잘 몰라서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싶어서 센터를 오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육아라던가 아니면 교육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오셔서 교육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교육센터를 찾아보기도 하시고 아니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좀 찾아보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땅치 않다 보니 많이 선택하시는 게 집에서 몬테소리를 해주시는 건데요. 이때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유튜브나 아니면 도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몬테소리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주고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도와주면서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는 스스로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선생님 이렇게 1번부터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스스로 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온 데는 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몬테소리 교육을 조금만 들어보신 분 혹은 공부를 조금만 해보셔도 이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몬테소리 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몬테소리 교육이 되게 좋대. 그리고 아이들한테 혼자서 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땡땡아, 오늘 저녁부터는 너 혼자서 옷도 입고 밥도 스스로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혼자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해봐야 느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려주고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랑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서 하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혼자 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신발을 다 신겨주고 자 찍찍이 붙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면 찍찍이를 붙이는 것도 혼자서 스스로 하는 일의 그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4, 5살이 넘었다면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의 크기가 좀 더 커야 되는 거고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 한 1년 정도를 몬테소리 유치원에 보내신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땡땡이는 몬테소리 유치원에 그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그냥 혼자 단추도 못 잠그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단추를 열고 닫는 방법 혹은 신발을 신고 벗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단추를 다 잠궈주고 신발도 다 신겨주다 보니까 아이가 이것을 발달시켜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소근육은 결국은 작은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육 발달시키려면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근육을 발달시키고 조금 더 매끄러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기본이고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부분일 거예요. 뭔가 기다려주세요 라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또 기본이 될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저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이제는 기다릴 차례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독립적인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기다림은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한테 자, 이거 혼자 해봐 라고 한 다음에 3초 있다가 자, 됐지? 가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황당하고 혹은 또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뭔가 외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면 그 시간까지 같이 생각하고 해서 계획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분명 기다리지 못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은 위험하거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만약에 엄마나 혹은 선생님이 이 일을 대신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반드시 아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애한테 그런 걸 구구절절히 설명하나요, 선생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의 행동을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상황이 좀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조금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있었을 때 해줬는데 왜 오늘은 안 해주지? 라는 그런 질서감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도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어떤 바깥에 외부 활동을 나간다던가 아니면 조금 긴급한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도와줘야 될 때는 항상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땡땡아 선생님이 원래는 우리 땡땡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오늘 지금 상황이 밖에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조금 혼자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좀 다칠 수 있어서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이랑 걸어가는 동안이라도 혹은 지나가서라도 엄마가 아까는 원래는 혼자 할 수 있는 걸 도와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빨리 어디 몇 시까지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에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어 라던가 혹은 다음에는 그럼 이제 누구누구가 해보자 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 상황에 대한 거를 꼭 반드시 언급을 해주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대한 나를 아껴주세요. 늘 엄마가 해주던 일을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해내는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양한 추임새를 넣어주십니다. 우리 애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머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대화라던가 아니면 어머 여기 있는 게 뿅 하고 튀어나왔네? 이런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마쳤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못하던 부분을 해냈을 때는 비슷한 칭찬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 교구와 아이가 지금 1대1로 상호작용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렇지 혹은 아니야 와 같은 그런 추임새들은 오히려 아이들의 이 집중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행동과 언어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몬테소리 교육은 이 행동이랑 언어를 좀 분리해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슬 같은 경우를 제공할 때도 구슬을 놓고 아이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고 있어? 내가 여기다 구슬을 놨어 라는 이 말 대신 이 아이 컨택과 고개를 끄덕임으로 아이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공을 해주실 때는 여기 좀 봐. 구슬이 반짝거리네. 구슬이 몇 개야? 이런 소통보다는 조금 더 조용히 기다려주시면서 아이들이 이 매트 위에 놓여있는 그 교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몬테소리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지?
하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교구를 먼저 사줘야 되지? 혹은 어디 거가 좋은 거지? 아니면 몬테소리 교구 살 때 선생님 수업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몬테소리 교육에 있어서 과학적인 교구의 이야기가 절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홈 몬테소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기본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작할 때는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가르치기 위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몬테소리 기본 철학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